데이터 불러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는 이제 최종 목표가 뭐냐면 SPSS에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 단계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엑셀로 입력하였던, 그다음에 뭐 SPSS에 입력하였던, 뭐 메모장에서 입력하였던 간에 어쨌든 SPSS로 불러와서 SPSS 자료로 만들어야만이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의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SPSS 자료로 만들 수 있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PSS 자료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SPSS 자료는 원래 그 자체가 .sav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PSS로 이 확장자명은 .sav인데 이 SAV 안에는 변수명뿐만이 아니라 변수값 설명, 그러니까 이 변수값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결측치 이런 거 자신이 지정해 놓은 모든 것이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런 것은 숫자들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변수에 대한 정보까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SS 자료는 뭐 보통의 소프트웨어하고 유사하게 파일, 열기, 데이터를 선택해서 파일의 형식에 SPSS 파일명을 찾아서 지정해주면 바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SPSS로 입력한 자료는 이제 뭐 SPSS로 불러들여가지고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SPSS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SPSS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SPSS를 위한 통계 분석에 SPSS 강의 자료에 보시면 stI-sample.sav 전 시간에 입력해 놓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 더블 클릭하면 SPSS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출력 결과에 이 어디로부터 불러들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명이 하나씩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변수 보기에 가시면 변수 보기에서 이게 숫자 변수이고 그다음에 값이 1이 남자고 2가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덧붙여 주시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즐겨 먹는 음식에 1이 육류고 2가 생선류고 3이 채소류다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명목이나 순서를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보기에 지정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 결측값은 본인이 만약에 9라고 결측을 줬다 그러면 여기다 이사전 결측값이 9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결측이 없으면 지금 없음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들어갈 때 뭐 점으로 입력된 자료는 결측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불러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료가 불러들여져서 이제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고친 게 있으면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주고요. 이 저장이 되었으면 아까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변수 보기에 아까 1을 남자라고 주고 2를 여자라고 또 고쳤던 이 값까지 새로 저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SS로 데이터가 이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SPSS로 불러들일 수 있죠.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이려면 이 이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는 구조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스 같은 경우에서는 SPSS 자료를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SPSS 자료는 SPSS만 불러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av요. 자, 이제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엑셀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엑셀 자료는 보통 첫 번째 줄에 변수 이름을 많이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첫 행에 있는 자료값의 형식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행의 자료가 문자이면 문자 변수로 받아들이고 숫자이면 숫자 변수로 SPSS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엑셀에 불러들여 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것이
내가 숫자로 넣는데 문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문자로 넣는데 숫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를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은 SPSS 변수명 규칙에 따르도록 아예 엑셀을 입력 단계에서부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엑셀에서 이제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이 자신이 그 SPSS로 불러들일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수명이 뭐 숫자로 시작한달지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특수 문자를 집어넣는달지 이렇게 해서 SPSS에서 불러들일 때 올바른 변수명으로 읽어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SPS에서 변수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엑셀을 입력 단계에서부터 SPSS 변수명에 따르도록 그 규칙이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영문자로 시작합니다. 영문자로 시작하고 뭐 문자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는 쓸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는 쓸 수 없습니다. 특수 문자는 쓸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언더바만 쓸 수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변수명이 입력되어야만이 SPSS에 정확하게 변수명으로 입력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데이터를 선택해서 파일 형식의 엑셀 형식을 지정한 후에 파일명을 찾아서 지정하면 어떤 대화창이 하나 열리고요. 그 대화창에서 선택을 해주면, 왜냐하면 엑셀이 시트가 여러 개인 언어지 않습니까? 여러 개인 것 중에서 어떤 시트를 선택할 건지를 선택해주고 나서 읽어드리면 엑셀 문서가 마치 SPSS에 입력한 것처럼 불러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 자료도 역시 SPSS로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엑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_sample.xls라고 하는 파일을 열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PSS 자료하고 차이점은 먼저 그 자료에 자료명이 있고요. 변수명이죠. 변수명이 있고 이게 이 마지막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구조이죠. 엑셀에서 흔히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흔히 이렇게 입력하면 엑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력할 때 몇 가지 지금 뭐 이게 컨트롤 키나 알트 키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변수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한번 지워봤습니다. 삭제요. 그 다음에 아래도 이 아래로 지금 현재 한 뭐 대여섯 개의 비어있는 공란을 그냥 삭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여기다 놔두고요.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었겠죠. 덮어 씌워져서요. 그리고 엑셀 자료는 반드시 이 자료를 닫아줘야 됩니다. 엑셀을 닫고 SPSS를 열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굉장히 엑셀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나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닫아주고요. SPSS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SPSS를 실행하고 자, 엑셀 자료를 불러드리면은 파일에서 열기에서 데이터에서요. 엑셀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이제 되어 있는 곳을 찾아주면 저는 D 드라이브 밑에 여러분 뭐 있는 곳이 다 다르겠죠.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 밑에 SPSS 강의 자료 밑에 sti_sample.xls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은요. 데이터 처등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처등에 변수 이름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클릭해 주는데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등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를 하시고요. 또 엑셀이 워크시트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워크시트에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 곳에만 있으니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치 SPSS로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 변수 보기를 통해서 보시죠. 변수 보기에서 보시면 다 숫자 변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흡연장 같은 경우는 문자 변수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엑셀에서 맨 처음에 이게 문자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숫자로 바꿔줘야 되고 이 경우에도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바꿀 때는 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죠.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다 숫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척도랄지 이런 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엑셀에서 다시 불러드리면 또 이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이거를 SPSS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서 SPSS 강의 자료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STI 언더바 샘플에 아까 그 STI 언더바 샘플.sav가 있으니까 이건 원이라고 할까요? 원.sav로 이렇게 저장하시면 원이라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원이라고만 하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지금 아까 SPSS 강의 자료 밑에 STI 언더바 샘플 1.sav에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죠. 반드시 엑셀로 불렀을 때는 제대로 잘 불러졌는지, 그 다음에 이 제일 끝에 변수가 지금 차 종류로 끝났는지,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46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6명만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변수 보기에서 이 숫자나 문자 배열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되었을 때 그때 저장하셔서 이제 마치 SPSS에서 입력한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변수로 들어왔는지 숫자 변수로 들어왔는지는 이게 왼쪽으로 정렬됐는지 오른쪽으로 정렬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숫자 변수는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돼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자 변수로 되면 칸이 넓어지면서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하시고 변수 보기에 가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자료 쉽게 불러들여올 수 있었죠. 한 가지 덧붙여서 엑셀로 자료를 입력할 때는 SPSS에서 변수명으로 부를 만한 변수명, 지금 문자 변수로 시작하고 뭐 이런 변수명으로 할 만한 것들을 엑셀의 제일 위에 변수명으로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SPSS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해서 SPSS로 불러들여오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텍스트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인데요. 이 텍스트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이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시험을 보거나 또는 ASCII 코드, 그러니까 DB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텍스트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료 사이에 공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사이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공백을 어디까지가 어디 변수에 해당되는지를 사용자가 정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마치 엑셀에 입력한 것처럼 이 어떤 구분자에 의한 배열인가요? 이걸 선택하면 바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맞춰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하는 방식을 잘 보시고 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는지 각 단계마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텍스트 자료를 한번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 중에 STI sample.txt라고 하는 게 있죠. 자, STI sample.txt는 텍스트 자료로 입력한 자료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성별에 관련한 자료겠죠.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사이가 뭘로 입력이 되어 있느냐 또는 이게 줄이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불러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것을 잘 읽어드렸는지 보기 위해서 맨 뒤에가 0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값이 점으로 끝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입력된 자료인데, 자, 밑으로 내려놓고요. 이 텍스트 자료는 SPSS에서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엑셀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그래서 SPSS를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에서 보시면 텍스트 데이터 읽기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지금 이 자료가 있는 곳, 제 경우는 여러분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SPS 강의 자료 밑에 지금 sci_sample.txt가 있습니다. 이걸 불러드리면 지금 엑셀을 불러드릴 때와 다르게 이거는 텍스트 가져오기 6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 정의된 형식과 일치합니까? 이거 무조건 처음에는 아니옵니다. 아니오 하시고 다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 있고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공백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백은 한 칸을 이게 보는 거니까 탭이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고정 너비로 배열하면 잘 읽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줄이 맞잖아요. 네,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없죠. 아니요 하시고요. 다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죠. 몇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체가 한 줄로 입력되어 있죠.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모든 케이스를 가져오죠.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고 다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그어졌는데 이 선이 어떻습니까? 이 선이 제대로 읽어드렸는지를 밑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 이렇게 구분되어서 읽어드리면 되겠구나 싶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하고 변수 이름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V1부터 지금 현재 V22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합니다. 물론 이 전회로 들어가면 하나하나씩 V17에 관련해서 숫자인지 문자인지 다 지정할 수 있는 걸 거칠 수 있지만 먼저 뭐 불러들여오면 나중에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이 파일 형식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불러와서 뭐 SAV로 저장하면 됩니까? 여기서는 아니요라고 해도 되고요. 명령문 지금 현재는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마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보기에 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와 있죠. 근데 어떤 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정리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지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변수 보기에 가시면 이 문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다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들여가서 이제 나중에 바꿔줘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 텍스트 자료는 뭐 보시면 DB에서 보통 추출되는 자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직접 이 SPS에서 불러드릴 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두 개의 유형별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샘플 1.tx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백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줄은 안 맞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자료는 100점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두 자릿수다 보니까 줄이 안 맞습니다. 줄을 긋다 보면 잘못 그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2라고 하는 자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구분하는 것이 없이 전체가 다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줄을 그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샘플 1부터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 전에 봤던 자료하고 똑같죠. sci_sample.txt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백을 이용해서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파일에서 열기에 데이터를 통해서 불러드릴 수 있고 텍스트 데이터 읽기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텍스트는 텍스트 데이터 읽기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D 드라이브에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에 보시면 sample1.txt를 읽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아니요 가시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구분자에 의한 배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백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보고요. 변수 이름이 파일에 없죠. 그래서 들어가고요. 이건 뭐 그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하시고요. 자, 지금 V1, V2, V3, V4 이렇게 읽을 건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변수 사이에 구분자가 공백으로 지금 디폴트로 들어가 있죠. 만약에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탭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현재는 공백으로 하시면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다음하고 마침하면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백 사이를 하나의 변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열기의 데이터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서도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화면이고요. sample2.txt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일치합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아니요 하시고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고정 너비로 배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도 지금 뭐 고쳐줄 게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가고요.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어때요? 하나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하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3개짜리죠. 그래서 봐서 저희가 여기다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어줘도 되고 안 그어줘도 되는데 보통 안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읽어드리죠. 지금 100점이고 060이고 0799 이렇게 돼 있죠. 숫자 변수로 입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V3 같은 경우요. V3 같은 경우가 숫자 변수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 변수로 하게 되면 060이지만 60이라고 읽어드릴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침 하시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불러드릴 수가 있었죠. 자, 몇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불러드려서 마치 SPSS로 입력한 것처럼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텍스트 자료건 뭐 엑셀 자료건 어떤 데이터는 상관없이 이런 방식으로 읽어드려서 분석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방식만 연습을 통해서 읽으시면 충분하고요. 자신이 주로 뭐 엑셀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거라면 굳이 이 텍스트 자료에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글 워드 프로세스랄지 MS 워드, 뭐 훈민정음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뭐 숫자를 입력한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그런 그 숫자를 입력해서 그걸 저장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저장 방식에서 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 한글 같으면 그런 다음에 그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보통은 대부분 이제 한글이면 .hwp로 저장이 되겠지만 .hw를 저장하지 않고 텍스트 완성형이나 조합형으로 저장하면 SPSS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 SPSS는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워드 프로세스 저장한 파일이라고 하면 그거를 완성형 파일이나 조합형 파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어떤 거든 좋습니다. 어떤 거든 좋은데 그것들을 그 엑셀 파일로 변환할 수 있거나 또는 텍스트 파일로 변환할 수만 있다면 SPSS로 불러드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보다 좋은 방법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엑셀이나 그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저장하면 이 자료를 저장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꼭 이 방법을 익혀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텍스트로 저장하면 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하면 되고 이런 것만 잘 알아두시면 충분히 앞서 봤었던 방식에 의해서 SPSS로 불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주요한 목표는 어떤 파일이든지 SPSS 자료로 불러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SPSS로 불러드릴 수 있으면 이 장의 학습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하겠습니다.